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압수수색 취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이동재 기자가 검찰이 자신의 증거물을 압수해간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 항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법원이 이걸 들여다보고 인정해 하면서 압수수색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압수한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동재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국 전 장관 집 압수수색할 때 조국 전 장관이 없었거든요.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정경심 교수가 있었으니까는 그건 괜찮은 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런 판결이 나오자 이동재 기자 측은 압수물 반환과 포렌식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본인이 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검찰이 가져간 내 물건들에 뭔가 있을 수 있다, 삭제한다고 했지만 포렌식으로 뭔가 복구될지도 모르니까 기술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주진우 변호사인데요. 이 주진우 기자랑 이름이 똑같죠. 근데 이 양반도 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하는 쉽게 하는 실수들, 여기에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걸 기술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널 A가 보관하고 있던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를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다라는 겁니다. 이동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채널 A가 보관하고 있었던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도 채널 A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채널A의 관계자로부터 제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좀 억지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은 법원도 한패다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이 사건은 단순히 검찰과 언론이 짜고 죄 없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이 자체도 대단히 중차대한 범죄이지만요,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사건이에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려고 했었던 정말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동재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국민들은 법원도 적폐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판사 출신들의 이 국회의원들이 사법개혁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뿐 아니라 지금의 사법부도 너무 문제가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21대 국회에 많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금의 정권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검찰, 사법부, 언론 모두가 같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기를 개혁하려고 하니까요. 기득권을 해체시키려고 하니까요. 싫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부산에서 이동재, 그다음에 백승우인가요? 백승우 기자
그 후배 기자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 세 명이 나눴던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걸로 유시민 이사장이 공룡 뼈 조각으로 공룡의 모양을 대충 추론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높은 개연성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공룡 뼈 조각일 뿐이에요. 이걸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사전 모의를 했느냐, 이걸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를 해야 되는 강력한 심증과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이 정도의 정황 증거면요, 충분히 수사에 착수해도 된다. 자, 이 강력한 정황 증거를 미디어 오늘이 정리를 했는데, 이 미디어 오늘이 정리한 이 타임라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 제목으로 타임라인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서 이동재와 한동훈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본다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미디어 오늘에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본 검언 유착 정황. 2월 6일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법조팀 카톡방에 목표는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 이렇게 신라젠 관련 취재를 할 거다, 목표는 유시민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법조팀 카톡방에 올립니다. 자, 2월 12일에 권순정 대검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방향을 조언을 들었다. 대검 대변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날 2월 13일에 후배 백승우 기자와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공개된 바로 그 녹취록이 2월 13일 이날 있었던 대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철 씨에게 첫 번째 손편지가 발송이 됩니다. 2월 25일, 한 일주일이 지난 2월 25일에 이철 씨 대리인 자처한 제보자와 첫 만남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3월 10일 이철 씨에게 다섯 번째 손편지가 발송이 돼요. 그러니까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5차례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죠?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내용이에요. 추가 기소권, 가족들, 이렇게 협박을 한 내용도 담겨있는 그런 편지. 다섯 번째 편지를 3월 10일에 보냅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해요. 그리고 오후 4시 18분에 백승우 기자와 통화해서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 한동훈 검사장과 내가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일 뒤 3월 13일 오전 9시 51분 제보자와 두 번째 만남. 여기서 검찰 고위 관계자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했었던 얘기를 들려줬다라고 제보자는 제보를 했어요. 3월 18일 오전 9시 43분에 제보자와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8분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어요. 자, 이건 제보자와 먼저 통화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정황이죠. 3월 20일입니다. 오후 2시 10분에 한동훈 검사장과 7분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제보자에게 진전된 사항 있다, 한 번 더 보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바로 백승우 기자와 통화를 합니다.
어떻게 돼가요? 먼하게 묻는 거야. 이 얘기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가냐 지금. 신라젠, 유시민 이거 어떻게 돼가냐라고 물었다고 백승우 기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제보자와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 내용을 7초간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4분경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해요. 그리고 오후 8시 50분경에 백승우 기자, 후배 기자가 MBC 몰래카메라에 찍혔다는 제보를 받고 MBC 취재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월 23일 새벽 밤 12시 25분 자정이 넘은 시간에 회사로 나와서 새벽 5시까지 반박 아이디어 등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자, MBC가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에 들어갔고 그걸 사실로 확인한 다음에 부랴부랴 자정에 회사에 나와서 새벽 5시까지 MBC 보도에 대한 반박할 아이디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리고 오전 10시경에 배혜림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합니다. 내용은 녹음 파일 없다. 오전 11시 23분 채널A 보도본부 간부회의에서 취재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MBC의 첫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쭉 보면 만나서 얘기하고 편지 보내고 또 얘기하고 보고하고 제보자 만나고 보고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었던 걸 녹음해서 제보자에게 들려줬고 그 녹취록을 다 지우고 나서 3월 23일 오전 10시경 배혜림 법조팀장, 이동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배혜림 법조팀장이 한동훈하고 통화를 해서 녹음 파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 삭제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황 증거를 쭉 놓고 봤을 때, 자, 제보자와 통화하기 전에 한동훈과 통화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건 충분히 수사를 할 만한 사안 아닙니까?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얻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정황 증거는 수사에 들어갈 만한 엄청난 동기가 됩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못하게 하는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편지는 확실하게 물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동재가 혼자 했느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관여했느냐. 자, 지금은 2단계죠.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타임라인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황이잖아요. 뻔질나게 보고를 합니다. 제보자랑 얘기하고 바로 한동훈하고 통화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하고 진전된 내용이 있다라고 제보자에게 또 통화하고 관여한 흔적이 정황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압수수색한 것을 취소해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러분들,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언론, 법원, 이 셋 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검찰 출신 변호사가 기술을 걸고 법원은 기술을 받아주고
이동재는 압수수색한 증거를 모두 다 삭제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자, 지금 수사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이건 다 밝혀내야 됩니다. 꼭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